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벌써 5주차를 맞이합니다. 5주차라는 게 이제 한 달하고 조금 지난 날인데 벌써 코로나가 한 달 이상 뭐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정부 실패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 정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실패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독과점에 따른 X 비효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X 비효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생산도 어느 일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생산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X 비효율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런가? 왜 정부 부문에서는 X 비율이 나타나는가? 그러면은 가장 큰 원인을 독과점으로 들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행정은 권력,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권력이나 권한이 민간 부문에 비해 좀 월등하죠. 그래서 이 독점적인 어떤 성격에 의해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관료의 주인의식 미흡으로 인한 역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이나 뭐 정책 결정권자들이 과연 이제 그 행정부라는 조직을 뭐 자기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식 미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역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는 크게 이제 내부성, 대리극대, 연성 예산 제약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 내부성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목표보다는 비공식적인 목표를 더 중시하는 뭐 그런 형태가 내부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 목표의 어떤 대체가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과 행정 조직의 가장 큰 목적은 뭐겠느냐? 공식적 목표나 사명은 뭐냐? 그러면은 뭐 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공공이익, 다수의 이익을 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에 대한 봉사죠, 봉사. 자, 그럴 때 우리가 행정이 잘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죠. 근데 이제 공익추구나 대민봉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좀 명확한 기준이 좀 없죠. 아, 이게 뭐 공익추구다, 이게 뭐 대민봉사다, 뭐 이렇게 뭐 이게 명확한 좀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측정도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이제 경쟁, 민간과의 어떤 경쟁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대상자인 뭐 국민들로부터 통제나 피드백도 잘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이 정치가들이나 뭐 관료나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눈치, 국민들의 생각 이것을 요즘은 어느 정도 좀 중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좀 그런 경향이 있다. 국민들의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국민들의 뜻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뭐 공식적인 목표가 있지만 그것이 좀 불확실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행정조직의 관료나 공공조직 공무원들은 자신들 어떤 부서
자신들 조직의 내부 목표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공식적인 내부 목표, 조직의 내부 목표를 공식적인 조직 목표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내부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극대 해가지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전문적 또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은 일종의 순환이죠, 순환. 그러니까 보직을 순환하면서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특수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경우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될 수 있는 경우 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자격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좀 확보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행정직 공무원들은 일종의 순환보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행정직 쪽에서도 좀 더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그런 어떤 회기가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산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뭐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이제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일반 행정을 한 사람이 그런 뭐 산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개발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조금 밑에 사람 아니면 다른 데다가 이게 뭐 넘기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리나 복대리 방식으로 행정 활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업무를 위임하는 뭐 그런 어떤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일종의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가 연성 예산 제약입니다. 이 연성 예산 제약은 경제학자의 야노스 코로나이가 70년대 이제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 지출을 할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이 재정 지출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성 예산 제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행정부나 집행부는 우리가 이제 지출을 먼저 신경을 쓰지 수입은 별로 이제 신경을 좀 쓰지 않는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좀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기업 활동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 자체가 이렇게 위축되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뭐 수입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출 또는 집행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런 뭐 비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뭐 선심성으로 이렇게 돈을 자꾸 쓰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입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출 또는 집행을 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연성 예산 제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수입이 뭐 좀 적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채나 지방채,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에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죠. 근데 이제 국채나 지방채 자체가 결국 빚이죠. 빚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만일에 이제 그 뭐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좀 많이 매기면 되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이것이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정부 실패의 원인 세 번째는 행정 관료의 역량 부족과 성과 평가의 어려움입니다.
자, 앞에서도 뭐 자주 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행정 관료들의 역량이라는 게 이 기업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역량 부족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부는 좀 안정적인 조직이죠.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은 뭐 좀 잘 알다시피 뭐 철밥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큰 잘못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퇴출될 그런 걱정은 없는 것이 뭐 공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뭐 도산 가능성도 낮고 뭐 그렇다고 뭐 역량 부족하다 뭐 이런 일로 뭐 퇴출 당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를 좀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서비스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결과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비난을 받는 경우도 좀 적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성과 평가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도 좀 미흡한 그런 어떤 경향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뭐 낭비나 비효율 초래하고 그것이 이제 정부 실패로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행정 관료들의 역량 부족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성 단계라는 것은 정책의 일종의 시작 단계죠.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뭐 시작이 좋으면 뭐 한 50% 달성을 한 거다. 뭐 좀 달리 이야기하면은 시작이 나쁘면 결국 이제 뭐 뒤에 결과도 나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정책 형성 단계에서 행정 관료들이 역량이 부족한 경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정책 문제에 대한 인식 오류,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소망성을 결여했다. 그러니까 목표가 좀 바람직하고 진짜 뭐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모호한 경우. 근데 이제 목표가 모호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이 수단이라는 게 제대로 잘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목표가 명확해야 수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뭐 결국 형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정책 실패로 기결되고 이는 또 정부 실패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입니다. 자, 이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이 뭐 결국은 이제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 무관심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결국 이제 투표자들이 투표에만 관심을 두고 그 뒤에는 좀 관심을 두지 않는 뭐 그런 경향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대 추구라든지 포획,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계층 이권 탐닉, 투표 교환, 근시안적인 정책, 선심 정책, 정책의 편익 과장과 비용 은닉 등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좀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째가 이제 지대 추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대 추구는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좀 비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좀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비생산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정부가 거기에 뭐 호응하는 거. 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획이라는 거는 뭐 이익 집단에게 이렇게 이제 뭐 포획돼서
이익 집단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계층의 이권 탐닉 해가지고 결국 이제 특정 계층의 이권에 좀 기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투표 교환은 뭐 이게 서로 뭐 하고자 하는 뭐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뭐 A 정치가와 B 정치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그 조금씩 지지를 해줘 가지고 뭐 한 사업을 해도 되는데 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뒤에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시안, 선심 정책 해가지고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그냥 단기적인 정책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선심성 정책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편익 과장과 비용 은익.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돌아오는 혜택 또는 편익을 너무 이제 크게 이렇게 과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같은 걸 만들 때 처음에는 이제 비용을 좀 적게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제 공사 들어가면은 비용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첫째가 이제 지대 추구입니다. 자, 지대 추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 원래 이제 지대 추구라는 게 뭐 결국 이제 땅을 빌려주고 거기서 어떤 소득을 챙긴다 하는 것이 지대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경제 주체가 면허 취득 등을 통해서 어떤 독과점적 지위를 얻는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얻는 거죠. 정부로부터 독과점적 지위를 얻고 이걸 가지고 별다른 노력 없이 차익지대 같은 초과 소득을 얻는 게 이 지대추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행정 관료들이 일정 뭐 특정 경제 주체에게 이렇게 면허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취득을 통해서 독과점 지위를 주는 경우 결국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그런 것을 행정 관료들이 주고 나서 그러면 거기로부터 뭐 로비, 뇌물 뭐 이런 거를 받는 로비를 받거나 뭐 뇌물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리 되면은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대 추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대라는 개념은 버지니아 학파에서 정부 또는 국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대란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독점 이윤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독점에 의한 약간 불로소득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캐년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원의 소유자가 그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했을 때 자원 소비자가 평소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으로 하게 되면은 가격을 이 공급자가 임의적으로 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가 평소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버지니아 학파가 이야기하기로 이 지대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민간 기업이 어떤 것을 독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독점권을 가진다 그랬을 때, 그 자체를 정부가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버지니아 학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좀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 특허 제도가 있죠. 특허 제도. 이 특허라는 게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특허권을 가진 업체는 일종의 그 약간 이제 독점권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질병을 치료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제 어떤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고 그 물질을 사용해서 약품을 만들었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의약품 값은 부르는 게 또 값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뭐 그와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특허 제도라는 것도 일종의 지대축의 하나의 예고. 특허권을 주는 것은 결국 정부고 그 정부가 특허권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좀 달리 표현하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독점 이윤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가 기업이나 이익 집단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주고 그런 어떤 이익 집단이나 기업이 지대 추구자로 변모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그와티라는 사람은 결국 이제 이 지대 추구 과정은 비생산적인 이윤 추구 활동을 또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국 버지니아 학파는 결론적으로 국가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든지 어떤 집단이 있으면 이 집단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이런 특허라든지 아니면 독점 권한을 줌으로써 이런 집단들이 지대 추구자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대 추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네버티브 썸 게임 또는 치킨 게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은 네거티브 썸 게임이나 치킨 게임은 결국 뭐 하나가 이익을 보면은 하나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치킨 게임의 예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거 있죠. 서로 이제 두 대의 자동차가 정면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그 서로 어느 한쪽이 방향을 안 바꾸면은 두 대는 충돌하겠죠. 뭐 결국은 두 대가 파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만일에 어떤 한 대가 이렇게 이제 옆으로 피한다 그러면은 한 대는 이익을 보는 거고 한 대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어떤 현상을 뭐 치킨 게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익 집단이 지대 추구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그 관료들은 기업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챙기면 이 기업이라든지 이익 집단은 당연히 이제 생산비에다가 그 비용을 더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 예산이 증가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런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결국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결국 이제 이 지대 추구라는 행위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또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지대 추구가 뭐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정보 통신 쪽에서 이 너무 이제 이 특허라든지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특허권을 뭐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은 좀 들어갔겠죠. 비용은 들어갔지만 그 비용을 너무 초과해서 뭐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뭐 세금 형태로 좀 걷어들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